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갑자기 안철수 씨가 정계 복귀를 알려왔습니다. 일정이 9월 정도 오겠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예정이었지만은 갑자기 이번에 설 전에 귀국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설왕설래, 말도 많고 참 팔도 많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요, 이 안철수 씨를 처음에 참 좋아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젊고 유능해 보이는 젊은 정치인. 참 박원순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젊은 정치인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대통령감이로구나. 서울시장 정도는 양보해도 이제 대통령 한번 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서 그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좀 흐르면서 그가 정치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식지 않은 것 같은 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칼럼리스트가 안철수 씨에 대해서 그 복귀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평을 쭉 읽어보고 제 마음과도 비슷한 마음이라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뭔가니 안철수 복귀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제목하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참 안철수가 복귀함으로 인해서 정가가 참 술렁이고 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은 바른미래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을 위한 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비호감도 높고 이미 검증된 전력이 있어서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파괴력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지쳐버린 국민에게 하나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칼럼을 실었습니다. 저도 그 어떤 내용은 참 동감이 가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바른미래당 전 대표였었죠. 그런데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참 새해 벽두에 이렇게 정계 복귀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2일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상의드리겠다. 누구에게 상의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에게 상의를 할 것인지. 근데 잠시 들려오는 얘기는 어느 참 유명 정치인하고 이렇게 원로 정치인하고 이렇게 물밑 접촉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나오는 거 보면은 글쎄요. 어떤 그 정치인에게 참 상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상의를 한다니까 돌아와서 어떤 상의를 거쳐서 정계에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요,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하필이면은 박원순 씨에게 패하게 된 거죠. 그게 치명적입니다. 박원순 씨가 나오면 굳이 그를 나오지 말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서울시장은 나오지 말았어야죠. 아니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가 실패한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에 다시 나옵니까? 그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마음이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박원순 씨한테 패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부랴부랴 서둘러서 국내를 떠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년 3개월 만에 이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 선언으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치 성향은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참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손학규 씨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며 갈 것인지 아니면 유승민 씨하고 손을 잡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돌아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 따급했죠. 막 이렇게 나가라 하는 유승민 씨 계열의 그 의원들이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어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돌아오면은 까짓건 대표직이라도 넘겨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돌아와만 주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뭐 사람 기분이 뭐 달라진다고요? 요번에 뭐 이 얘기를 듣고서는 뭐 대표직까지 이렇게 양보한다고 한 것은 내가 말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의 그 말하는 거 보면은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일단 거짓으로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새 보수 뭐 그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새 신당을 만든 유승민 씨 그 계열에서도 안철수 씨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도 참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뭐 같이 이렇게 당을 이끌어가고 싶다. 그런 내용의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어쩌면 뭐 공동대표까지 언급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떠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도 보수파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당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뭐 바른미래당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빅 텐트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될 경우에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 씨가 복귀하는 것이 아주 타이밍이 적절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도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간철수 씨다,
기회주의자다. 그 사람은 철수를 잘한다. 그러나 이런 타이밍 하나만큼은 아주 잘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이 박지원 씨도 그를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비난하는 건지 그런 말도 했어요. 벌써부터 보수 정당들로부터 많은 그런 러브콜을 받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측면은 이 정도로 하고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 전 의원의 그 복귀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런 그 분석을 내놓는 그런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전 의원을 간철수다. 간철수가 뭡니까? 간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맛에 딱 맞았을 때 딱 결정을 내려서 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의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평을 하는 거죠. 어느 유튜버는 당장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도대체 이 간철수 씨 아주 기회를 타서 오는 거 보니까는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도 있고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저에게는 안철수 씨를 처음에 좋아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도 같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아주 가장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갖다 이렇게 속이거나 어떤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지금까지 그의 언급한 이야기라든가 정치 유세할 때 이렇게 하는 얘기들 그런 거 들어보면은 그는 그래도 참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뭐 그런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어찌 보면은요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그 윤리적인 그러한 사람이 안철수 씨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과거의 모습은 참 이렇게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정계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갈팡질팡하고 그의 정치 행보와 그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약삭 바르지 못하고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글쎄요. 저도 목사지만은 저는 참 그런 거 싫어합니다. 권모술수라든가 남을 갖다가 속이는 거. 사람은 정직해야죠. 근데 안철수 씨는 그런 걸 못해서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더십이 뭐 부족하다느니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소통이 부재라느니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한 번 참 우리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이 보수 정당으로만 이렇게 총선을 치른다면은 정말 참 뭐라고 할까요? 부족하다는 거죠. 기대를 못하겠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그 안 전 의원이 돌아오게 되면 그 역할과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 딱 보니까는요
안철수 테마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철수 주 아시죠? 예, 알렙. 어제 27% 정도 상승을 했어요. 한순간에. 뿐만 아니라 그 테마주 중에 써니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어제요, 순간적으로요, 상한가 쳤어요, 상한가. 예. 어떤 유튜버는 그러더라고요. 그 안랩이 주가 그냥 밑바닥을 치니까는 요때요. 예, 그 주가를 올릴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 안철수 씨가 뭐 돈이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그는 1,0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뭐 안랩이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 그만큼 그에게 기대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를 실패를 했던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참 그것이 하나의 약이 되어서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서울시장에 실패하고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외국으로 나아갈 때 그 안철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그가 저기 뭐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는요, 그 가방을 뒤에 짊어진 모습 하더니 뿌랗게 그 기자들을 피해 가지고요, 그 계단을 갖다 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치인이 한 번 저렇게 실패하니까 그의 그 모습, 얼굴 드러내기가 저렇게 싫을 수도 있겠구나. 본인의 심정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일을 당한 그가 다시 돌아오겠다. 얼마 전에 그가 저기 그 뭡니까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그 완주를 하면서 저도요 달리기도 하고요, 그 마라톤 해봤죠. 얼마나 힘든 운동입니까? 지금은 제가 한 4, 5km만 뛰어도 헥헥대면서 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그 마라톤을 뛰면서 또 뛰면서 얼마나 다짐을 했겠어요. 내가 이번에 결심하게 되면 철수하지 않겠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면서 내 생명을 한번 바쳐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대표, 안철수 씨 전 대표, 그의 복귀가 꼭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명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20대 국회에 질려버린 국민들에게 새로운 바람과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